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요청으로 그 배추 이야기 어떤 질문인가 하면, 금년도는 배추가 잎도 크고 또 짱짱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다. 좀 짱짱하게 잎도 좀 두텁고 짱짱하게 자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이야기 질문하셨는데요. 저 역시 지금 배추가 잎이 큽니다. 금년도는 제 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집 밭도 대부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키우신 분들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이제 대략 한 9월 한 5일에서 9월 10일 그 사이에 심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잎이 많이 커지기 전에 이제 그 추석이 지나고 9월 한 20일쯤 이제 그 시원해졌잖아요. 이제 그런 집들은 그나마 그래도 잎도 좀 덜 크면서 좀 짱짱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잎을 좀 짱짱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이런 질문들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적인 겁니다. 이 배추는 이게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혼행성 작물입니다. 혼행성 작물, 선한데 잘 자라는 혼행성 작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지난 9월 17일 추석에도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켰다. 에어컨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는 8월 27일 날 그 모종을 이제 정식을 했는데요. 지금 진짜 애기게 하는 거 진짜 키우다가 도저히 불안해서 그냥 심어버렸는데, 보통 8월 한 25일부터 9월 5일 사이 심었지만은, 그러면 그때부터 대략 15일에서 20일 정도는 엄청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좀 작게 조금 자기 영역을 넓혀가면서 잎을 키웠어야 되는데, 잎이 얇게 넓게 컸습니다. 희마리가 없이. 그러면서 잎은 키웠어요. 잎은 왜? 질소질비를 했기 때문에 키운 상태였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잎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후적으로 온도가 뚝 떨어졌기 때문에, 특히 오늘은 저 야간 온도가 최저 온도 12도까지 떨어졌거든요. 이제 10도에서 12도 이렇게 야간 온도가 떨어지면 이 배추가 춥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물도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방질을 축적하듯이 이 배추는 당을 축적합니다. 당. 그래서 여름 배추와 가을 배추 차이는, 여름 배추는 아무래도 가을 배추보다 맛이 떨어지는 이유가 온도 차이입니다. 이제 일교차가 최저 온도 9에서 12도, 그리고 최고 온도 20에서 25도 이렇게 되면요, 이제 일교차가 10도 이상 차이 나면서 저에겐 선선하잖아요. 그러면 배추가 지 스스로 잎이 두터워지고 짱짱해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걸 그렇게 해주려고 하면요, 결과적으로는 배추는 잎이 푸르게 하는 데는 두 가지 성분입니다. 엽록소의 구성원소인 질소, 그리고 마그네슘입니다. 그 외에 탄소, 수소, 산소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빼고, 환경적인 거니까요, 인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질소질과 마그네슘. 그래가지고 초기에는 우리가 그 질소질 좀 있는 앵케라든지 아니면 요소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밑거름으로 줘가 지속적으로 밀어 올리고, 또 연면시비를 하더라도 아미노산제라든지 질소질 좀 있는 것들로 보통 이제 연면시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 돼가 결구화되는 시기부터는 어떤 걸 해야 되는가 하면, 질소질보다는 이제 인상가리 계통으로, 즉 카리질 계통으로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식물 뼈대와 조직을 튼튼하게 하는, 물론 카리도 식물 뼈대와 조직을 튼튼하게 합니다. 그 외에 칼슘, 즉 그 석회, 칼슘제를 이제 연민시비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잎을 좀 더 두텁게 하고 하려면요, 특히 이제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요 연맥 간에 그 부족하면 황화 증상이 오잖아요. 마그네슘 과한 거는 지금 현재 피해 증상이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부족하면 이제 그런 그 증상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거를 가운데 하얀 부위를 중늑이라고요. 우리 그 목 밑에 있는 뼈를 늑골이라 하잖아요. 같은 늑자입니다. 중늑. 예, 늑골하고 똑같은 늑자고요. 요 옆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게 연맥입니다. 연맥인데, 요게 이제 물간부, 체간부가 들어가 있는 통로 조직입니다. 물돌이 들어가고 영양분도 이동하고 이 통로 조직이에요. 잎에서 생성되는 탄소 동화 물질이 이 통로 조직으로 해가지고, 즉 이 연맥을 통해서 이동을 하거든요. 뿌리로도 가고 또 여기서 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새잎, 쏙잎도 키우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좀 잎을 좀 진하고 두툼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마그네슘, 마그네슘 연면시비 해주시면 됩니다. 마그네슘. 그리고 요 시기 되면요,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칼슘이나 그리고 붕사가 결핍되면요, 끝이 마르는, 칼슘 같은 경우는 끝이 마르거든요. 마르면 티번 증상 옵니다. 나중에 끝이 통배추인데 보면 잘라보면 위에가 노랗게 마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구도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심하면요, 그 티번 증상 나오니까 칼슘제, 같이 영양제 혼용해서 살펴주시면 이렇게 이제 배추도 좀 짱짱하면서 잘 큽니다. 그리고 아직은 그래도 한낮이 뜨거우니까요, 배추는 잎이 넓은 작물입니다. 즉 잎이 넓다는 거는요, 잎 뒷면에 있는 기공이 많아 가지고 물의 배출이 많아요. 그런데 조금만 자극적인 거 들어가면요, 장애를 받습니다. 큰 잎들은 그래도 이제 좀 두툼해져 가지고 장애를 덜 받는데, 요 속에 있는 이런 보들보들한 요 속잎들은요, 장애를 받아요. 그러니까요, 되도록이면 뜨거운 날 한낮에, 특히 10시나 11시 이때는 영양제 살포할 때 좀 주의를 합니다. 되도록이면 저녁에 해질녘에 치면 좋다, 아니면 아침 일찍 치든지요. 예, 그렇게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건 지금 제 밭에 제가 보관되어 있는 영양제입니다. 제가 몇 가지 그냥 들고 와봤어요. 저한테 있는 거. 전 다양하게 좀, 제가 농협에서 35년간 병해충 상담, 처방, 농약 판매, 영농 현장 지도,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제 밭에 궁금해서 이것저것 많이 사용해 봤습니다. 참고로 제가 좀 최근에 묻는 분도 계세요. 이제 그 약국에서 파는 붕사, 그걸로 그냥 살포하면 어떠냐 묻는데, 요거 붕산 요거요, 이제 그 붕소가 이제 화학적으로는 붕소라 그러고요, 그 땅에 뿌리는 거는 붕사, 그리고 연면시비하는 건 붕산이라고 합니다. 요거 한 봉 해봤자 한 3, 4천원 내외합니다. 요거 한 봉 사놓으면요, 저 같은 텃밭은요 한 10년 씁니다. 왜? 1년에 한두 번, 이 2선 반에 물 한 통 20리터에 요게 20g 들어가요. 20g. 그러면 첨대고로 치는데, 이거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안 치거든요. 이거 한 봉 사놓으면요 한 10년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텃밭에 좀 보관하기 귀찮아도 한번 사놓으면 오래 쓰니까요, 이런 거 사놓으셔도 됩니다. 붕산, 붕소, 붕사, 붕산 같은 건데 부르기를 따로 부른다. 그렇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땅에 뿌리는 거는 붕사, 그리고 연면시비하는 거는 붕산, 그렇게 부릅니다. 화학적 기호로는 붕소라고 합니다. 붕소, 영어로는 B. 자, 다음으로 질소질이 가할 때는, 그때는 이제 인산가리계통으로, 질소질은 영양 생성하잖아요. 인산가리계통이 부리오 골드는요, 어떤 식으로 쓰는가 하면, 여기 인산하고 가리가 들어있습니다. 인산가리가 대략 한 50% 넘어 들어있어요. 이렇게 수용성 인산 31%, 수용성 가리가 21%, 즉 인산하고 가리면 50% 넘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고토라든지 붕소, 아연,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으니까요, 이제 이 시기에 내가 결구될 시기 되면요, 이런 그 나르긴 같은 거는 제가 접어놨는데, 제가 접어놓은 이유는 제가 이걸 뜯었기 때문에 접어놓은 겁니다. 막아놓으려고요. 이런 나르겐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그만 치시고, 요런 거, 브리오 골드라든지 또 요런 그 복합엔지, 요거는 이제 마그네슘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 역시나 지금 요 보여드리는 거는 브리오, 나르겐, 마르겐, 요런 그 복합엔지 이런 거는 비싼 건 아니고 한 5,000원, 6,000원대 가는 겁니다. 요건 보시면 성분이 어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보시면 수용성 고토가 9.5%입니다. 질소하고 인산도 같이 들어있고요, 가리도 들어있습니다. 붕소, 아연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육도 도와가면서 되도록이면 이제 이렇게 수용성 고토가 우리말로 고토고 영어로 마그네슘이거든요. 이 마그네슘을 공급하니까 이제 이런 거를 살펴줌으로 해가지고 좀 짱짱하게 키울 수 있다. 아니면 제가 지난번 소개시켜드렸죠, 칼슘, 붕소, 마그네슘 이렇게 같이 혼용된 것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도 좋다. 예, 그리고 미량 요소 걱정되면 이렇게 24가지 성분 들어있는 이런 거, SB 미네랄 같은 거, 아니면 대유, 밀근, 알파, 그런 것도 가격이 싸면서 가성비가 좋다.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그리고 별도로 칼슘 단용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칼슘 단용이고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이런 거 이제 수용성,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식물성 아미노산제, 해조 추출물, 트리그비, 요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저는 이제 영양제를 골고루 사용합니다. 나중에 뿌리 작물에 이제 그 뿌리 그 비대식이 금비대 이런 것도 쓰고요. 그래서 쓰는데, 하여튼 요 시기에 좀 그 짱짱하게 하려면 기후적으로는 일단 온도가 뚝 떨어져야 된다. 이제 떨어지는 날씨입니다. 그러면 짱짱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칼슘이나 마그네슘, 그리고 그 카리질, 즉 인산가리질, 뭐 이런 쪽으로 영양제 10배줌을 해가지고 이제 배추를 좀 더 짱짱하고 좀 두텁게, 어차피 좀 그 진해지고 두툼한 그런 시기지만은 좀 도와주면 아무래도 배추가 맛있는 배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어제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이 쏙 고개는 억지로 벌리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게 겉잎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겉잎이 좀 퍼져야 되는데 겉잎이 너무 모여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둘이 악수하듯이 모여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이렇게 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광합성이 잘 됩니다. 광합성이 잘 돼야지 이 쏙잎을 키우거든요. 쏙잎을 키우고 통배추를 만듭니다. 그런데 꼬갱이 올라오는 건 억지로 벌리는 거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예, 늘 멋진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